국민 앵커 백운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백운기가 하면 다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한글날 연휴는 잘 보내셨습니까? 추석 명절 긴 연휴에 또 사흘 연휴 보내니까 좀 붕 떠 있는 기분은 아니신가요? 이제 일상입니다. 정신 차리고 한 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금토 이틀간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22.64%. 역대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최고 기록입니다. 이렇게 높은 투표율,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시민의 분노를 봅니다. 투표하고 싶다, 정말 투표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제 내일이면 본투표 그리고 결과가 나올 텐데 투표에서 나타난 민심이 어떤 것일지 정말 궁금합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본색 출발합니다. 프리미엄 피트니스 브리티시 클럽, 서울 강서 최고급 시설, 합리적 가격과 고품격 서비스, 스픽스가 직영하는 피트니스 클럽. 브리티시 클럽은 당신의 건강을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서울 강서 브리티시 클럽, 02-3664-9998. 네, 오늘 함께 하실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서정욱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양문석 박사는 곧 도착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 선거에 영향을 미칠 변수들이 참 여러 가지가 있죠. 물론 이제 강서구청장을 뽑는 선거지만 워낙 그동안 선거가 없다가 또 있는 선거이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번개처럼 이제 지방선거 치르고 처음 치르는 선거니까 거기에 대한 심판 성격도 있다, 이렇게들 분석을 하는데,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로는 청문회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보여준 행동, 이런 것들도 혹시 이번 선거의 변수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벌써부터 김행 후보자 임명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알아서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여권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지금 대통령이 김행 후보자도 임명을 강행할 것 같다라는 관측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박진영 부원장, 지금 청문회가 아직 안 끝난 상황 아닙니까? 좀 애매하죠. 참 표현이 김행당 이런 식으로 해서 중간에 나가버렸는데, 이게 제 생각에는 국회에서 다시 그 김행 장관 후보자 불러가지고 청문회를 끝을 맺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청문 보고서를 채택할 것이 말 것인지 그런 결론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국회의장하고 상임위 위원장이 좀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성가족위원회가 이제 복수 상임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제 초선들만 주로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 국회 운영하는데 조금 좀 융통성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분명히 국민들의 시각 문제도 있고 또 김행 장관 후보자의 자질 문제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러서 저는 속개해서 결론 내려야 된다고 봐요. 지금 보수 인사들도 청문회장도 못 지킨 후보가 장관직은 어떻게 지키냐, 이렇게 비판하면서 사퇴를 촉구하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두 사람이 과거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지냈던 전효옥 씨, 청문회장도 지키지 못한 김 후보자가 장관직을 어떻게 지키겠냐, 35일 만에 사임한 조국보다 더 빨리 물러날 수도 있다, 이러면서 자진 사퇴를 촉구했고요. 보수 성향 평론가 전원책 변호사도 김행 후보자 문제는 비상장 주식과 돈에 관련된 문제들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 번 정도는 양보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국민의힘의 이용호 의원도 자진 사퇴하는 것이 맞지 않냐, 그런 뉘앙스로 라디오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김행 후보자가 뭐 정치 쪽을 전혀 모르는 분도 아니고, 나름대로는 이제 정치 쪽에 많이 몸을 담고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 현재 처한 상황을 충분히 이해를 하리라고 봐요. 그리고 좀 나름대로는 뭐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판단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진 사퇴하는 것이 맞다 이런 의미인가요? 뭐 이제 대통령의 뭐 부담을 덜기 위해서? 아마 지금 아마 김행 후보자에게 많은 사람들이 또 얘기를 할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그분이 그런 정도의 판단 능력이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예. 지금 이게 어떤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느냐 예. 이 부분을 본인이 면밀히 이렇게 보고 예. 판단을 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원책 변호사 발언도 한번 들어볼까요? 윤 대통령이 예. 아직 하나도 양보를 안 했잖아요. 지금까지 양보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어쨌든 윤 대통령께서 국민들 앞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 정도 자 그러면 양보. 예, 이번에 나는 양보하겠다. 예. 처리하는 것이 맞다. 아마 국민들이 예. 오히려 나는 대통령의 뜻을 다 더 깊이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먼저 보수 패널 입장부터 한번 들어봅시다. 서종욱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제가 이제 전원책 다 이게 존경하는 분이지만 저는 이제 저 의견에 동의하지 않고요. 제가 이제 확인해본 바로는 김행 후보자도 사퇴 의사가 전혀 없고 대통령실도 임명하겠다는 게 확고한 의지가 있습니다. 지켜보시면 알 거예요. 저는 이제 그대로 임명한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럼 이게 누구 잘못이냐? 지금 이게 비유컨대 위원장 이걸 이게 우리 방송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앵커님이 위원장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패널들은 각각의 보수 진보 패널들이 있어요. 여기서 이게 앵커님은 중립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앵커가 또 이게 위원장이 야 당신 당신 사퇴해 이러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권인숙 위원장이 왜 본인이 위원장이 사회만 보지 왜 후보 보고 사퇴하라 마라 떠드는 겁니까? 저는 이 위원장 권인숙이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김행랑 준행랑 방지법의 핵심은 첫째 위원장은 중립을 지켜야 된다. 우리 백운기 앵커님이 야 서정욱이 사퇴해 니 나가 하면 저 나가죠. 제가 왜 있습니까? 위원장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앵커가 이게 첫째 법안 내용 오늘 윤재호 의원이 말했죠. 첫째는 사회자가 중립을 지키는 걸 법안 만들어야 된다. 자, 두 번째 하나 더 법안 차수 변경이 우리 방송 시간이 12시까지잖아. 우리 12시까지 정치 본색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싸우다가 못해서니 야 우리 오늘 1시까지 방송하자 할 수 있죠. 그럼 이게 우리 패널들이 4명이 동의를 해야죠. 저는 오늘 바쁜 일이 있어서 내가 1시까지 못하겠다. 이런데 일방적으로 차수를 바꿔서 야 우리 하루 더 해. 이게 됩니까? 12시까지 합의를 했으면 차수를 변경할 때는 여야가 합의를 해야죠. 여야가 동의를 해야죠. 일방적으로 차수를 변경해서 야 우리 하루 더 하자. 이걸 응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 두 가지 차수 변경은 합의를 거쳐야 된다. 이 두 가지 법을 윤재욱 원내대표가 추진하겠다. 이랬거든요. 저는 김행은 무죄입니다. 김행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결정적인 한 방이 없잖아요. 저는 따라서 임명하는 걸 봐요. 권인숙 위원장을 뭐라고 하는지 저를 뭐라고 하는지 좀 헷갈리긴 했습니다만. 예, 김유정 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네 정말 어이가 없어가지고 말문이 막히는데 서 변호사님 이렇게 지금 막 본인 스스로 막 이렇게 에스컬레이트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김행 후보자를 방어하실 이유가 있어요? 무슨 잘못이 있냐니요. 김행 후보자가 청문회 자리를 떠난 것은 차치하고라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의혹만으로도 이미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후보예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런데 거기에다가 나갑시다 하니까 본인이 제일 먼저 벌떡 일어나서 같이 나가는 그런 장관 후보자는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사상 초유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장관 할 마음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권인숙 여성가족위원장 오늘 아침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청문회 아직 끝난 거 아니다 이렇게 규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김행 후보자가 다시 돌아와서 청문회 할 마음이 있느냐? 그건 없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매듭은 지어야 되는데 매듭도 안 찍고 어정쩡한 상태로 지금 요야무야 끝내가지고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하고 이걸 임명하려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죠. 전원책 변호사가 대통령이 한 번은 양보해야 된다 이런 얘기 했는데 이거는 말은 바로 해야지 이건 양보가 아니고요. 대통령이 부적절한 후보를 지명한 데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시고 지명 철회를 하든지 김행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이게 맞는 겁니다. 전효옥 전 의원이 어지간하면 김행 후보자 편 들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보기에도 이건 진짜 말이 안 된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정도 충원을 하면 그거를 받아들여야죠. 이 김행 후보자가 여성가족부 장관이 됨으로써 윤석열 정권에 어떤 도움이 됩니까? 아무리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기로서니 그렇다고 아무나 갖다 장관 시키면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가서는 정말 말 안 된다 생각하고요. 전역 전원책 이 두 분이 얘기할 정도면 정말 부적절한 후보 맞고요. 그리고 본인이 도어 스태핑 하면서 청문회 가서 다 얘기하겠다. 다 자료 다 낼 겁니다. 다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가짜뉴스 그만하시고 난 도어 스태핑 중단합니다. 이렇게 큰 소리 쳤잖아요. 큰 소리 쳤으면 청문회장 가서는 본인이 자료도 내고 소명을 겸손하게 충실하게 성실하게 해야죠. 국민 앞에서. 그래서 그 부적절한 태도들을 보면서 고발하세요. 고발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설명도 안 하고 자료도 안 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권인숙 여가위원장이 어떤 의미에서는 반어법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명에 자신이 없으면 사퇴하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소명해라. 제대로 자료 내고 해라. 이런 취지였어요. 제가 똑바로 들은 취지는. 그런데 이걸 이렇게 뒤집습니까? 서정욱 변호사가 얘기할 때 제가 이렇게 반박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권인숙 위원장이 당신 사퇴하세요라고 얘기한 건 아니고 그렇게 소명할 자신이 없으면 사퇴해야죠. 그렇게 얘기한 거니까 서정욱 변호사 다른 데 가서 얘기하실 때는 한번 그 얘기를 다시 듣고 하시고 짧은 시간 하다 보니까 이용호 의원까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혹시 내부에서 자진 사퇴로 기류가 좀 흐르고 있나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여권 소식에 정통한 서정욱 변호사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임명할 것 같습니다. 강행할 것 같은데 제가 서정욱 변호사 말씀을 들으면서 왜 그렇게 할까? 왜 강행하려고 할까? 참 궁금한 생각이 드는군요. 지금 아까 서정욱 변호사께서는 마치 물러나야 되는 이유가 지금 여권에서 주장하는 게 청문회를 제대로 끝마치지 않고 도망가 버려서 물러나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일부만 보신 거고 지금 이제 김행 후보자한테 얼마나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파행이 된 건데 양문석 박사, 서정욱 변호사 말씀 들어보니까 강행할 것 같으네요. 네. 근데 왜 꼭 그렇게 하려고 할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건 별로 안 궁금해요. 뭐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리고 그동안에 그 신원식이나 유인촌 임명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뭐 이완용이를 찬양하고 옹호한 사람도 장관을 임명시키는데 뭐 주식 파킹 뭐 이 정도 해가지고 뭐 무슨 그게 큰 죄라고 그렇게 비교하면 그냥 정말 제가 한 3, 4일 동안에 한 2,000명 이상을 사람을 만났습니다. 실질적으로 악수한 사람들이 그 정도 숫자인데 난 서정욱 변호사 같은 사람 처음 봐요. 정말 독특합니다. 어떻게 또 전원책을 또 존경한다고 이야기를 하는지 정말 독특한 우리 서정욱 변호사인데 이 독특함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제 이해를 하기는 하는데 자, 첫 번째 문화부 장관에 내정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사실상 여러 가지 재산의 문제나 그 주식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여성부 장관으로 본인이 그 자리를 바꿔달라고 해가지고 여성부 장관의 후보자로 지명됐다라는 이야기들이 수북하게 떠돌았던 게 김행 장관 후보자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바뀌는 과정들이 결국은 여성부 장관 후보자로서도 이제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을 했던 게 지금은 사태고요. 이런 사태에 있어서 지금 서정욱 변호사가 죄가 없다라고 지금 선언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 윤석열 정권에서 장관 임명자들 중에 상대적으로 죄가 아주 작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윤석열 정권에 있어서 장관 임명 과정에 있어서 드러났던 청문회에서 드러났던 자들은 대부분 청문회 대상이 아니고 수사의 대상들이었고 이 수사의 대상들을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과정에서 저 정도 문제가 무슨 큰 문제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미미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의 눈높이 또는 이재명 대표나 조국 장관에게 된 잣대로 보면 엄청나다. 이 간극의 문제가 지금 있다라는 겁니다. 국민들의 정서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서정욱의 잣대나 윤석열 대통령의 잣대가 지금 심각하게 이중잣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분노나 우리의 감정을 대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중잣대라는 표현 자체로. 너무 자기들 엿장사 마음대로의 그 행태들을 시전하고 있다. 그러면 왜 저렇게 인명을 강행하려고 할까? 죽으려고 하면 무슨 짓을 못해요. 죽으려고 하면 무슨 짓을 못해요. 아예 작심하고 탄핵을 불러오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탄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명적치 탄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할 수밖에 없고 탄핵을 놓고 역풍이 부는지 순풍이 부는지를 한번 테스트해 보려고 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를 보고 판단할 것 같다 그런 관측도 합니다만 박진영 부원장,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변수가 될까요? 김행 장관 임명 여부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김행 장관 후보자가 언론에 이미 수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된 상황에서도 임명을 강행했기 때문에 저는 이 보궐선거에 영향받지 않고 그대로 강행할 거다. 뭐 그렇게 예측을 하고요.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청문회 때도 늘 나왔던 이야기인데 과연 이 김행 장관 후보자와 김건희 여사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좀 장난기 삼아서 이야기하는 용화대 내에서의 서열의 문제 이런 것들까지 이렇게 되짚어 본다면은 김행 장관 후보자는 대통령도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다. 뭐 사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하나 좀 경고하고 싶은 것은 이 10월 11일 보궐선거를 정권심판론으로 만든 것도 윤석열 정부예요. 그리고 이 김행 장관이라는 가장 비상식적인 후보를 임명하는 것도 윤석열 정부입니다. 결국은 이런 상황들이 전역이나 전원책 같은 보수 인사들도 등을 돌리게 하는 상황을 만든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일어났던 상황이 다시 유추된다.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저는 이제 지금 이게 국회의원들의 수준이 있잖아요. 이걸 한마디로 비판 안 할 수가 없는 게 제가 존경하는 의원 중에 옛날에 박계동 의원이 있었어요. 이분이 비자금 노태우 4천억을 폭로했어요. 그때 120몇 억짜리 은행에 예금 거래 있잖아요. 증거를 딱 막 흔들더라고요. 국회의원은 이래야 됩니다. 자료 제출 안 한다. 이런 비판하면 안 돼요. 자료 제출 언제 흡족하게 자료 제출한 후보가 있습니까? 우리 역대 장관 청문회 할 때 자료 제출 충분히 했습니다. 이런 후보 없잖아요. 자료는요. 국회의원이 발로 뛰가 자기가 수집해야죠. 그리고 여기 자료가 없으면 폭로하면 안 돼요. 대표적으로 여기 김행 후보자 할 때 코인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 여기 김행 후보자는 코인 거래한 적이 없어요. 근데 아무 증거도 없이 당신 코인쟁이 아니냐? 이렇게 공격하는 이 국회의원이 이게 의원입니까? 하다못해 코인을 거래한 박계동 의원처럼 이게 점검을 하나는 흔들어야죠. 자기가 자료 제출 다 해주면 국회의원 누가 못해요? 아니 자료 다 해주면 국회의원 나도 하죠. 국회의원은 뭐냐? 발로 뛰고 정보를 자기가 노력해서 수집해야죠. 가만히 있으면 자료 분리하고 줍니까? 제가 김행이라도 안 줍니다. 다른 후보는 줬습니까? 저는 국회의원들이 발로 뛰어서 자료를 수집하고 폭로하고 이렇게 공격을 해가지고 딱 한 방을 해가 김행 꼼짝 못하게 하다못해 꼴수 보수 우파인 저조차도 김행 변호 못하게 확실한 증거 하나 제시한 국회의원이 있습니까? 이 국회의원들에게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코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시는데 지금 하는 이야기가 불법적으로 수집할 수 없는 자료들을 무슨 재주로 자료를 수집합니까? 두 번째, 코인 자료 분명하게 증거 자료를 제출했어요. 증거 자료 코인 그 회사의 대표이사 김행의 자료를 갖다가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김행은 끝까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개인 김행이 아니다. 대표이사 김행이다. 라고 하면서 끝까지 본인이 부인한단 말이에요. 개인 김행하고 대표이사 김행하고 뭐가 다르죠? 본인이 코인 거래를 했고 코인으로 대가를 받았다는 자료를 갖다가 제출했잖아요.
우리 서정욱 변호사가 대체적으로 안 보고 대충 찍어서 그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청문회 보고 이야기합시다. 그래서 정확하게 증거가 나왔고 그 증거를 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김행 후보자는 끝까지 나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한 적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이제까지 평생을 한 번도 코인을 가지고 해본 적 없는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대표이사 김행에 직인이 찍혀 있는 그 자료가 나온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야기했는데 어떤 자료 갖다 줘야 되는데? 제가 이제 반박을 하면 개인 이재용이하고 삼성전자 회장 이재용이 다르잖아요. 삼성전자가 투자했대서 개인 이재용이가 한 건 아니잖아요. 다르고 두 번째 위키트리가 코인을 한 거는요. 오히려 상품으로 주기 위해서 코인을 주는 거예요. 코인을 사가 돈을 버는 게 아니고 그냥 이게 상품으로 주는 겁니다. 정확한 제가 내용을 파악해 봤습니다. 근데 코인 거래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거래를 갖다가 어떻게 거래소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투자하는 주식 거래처럼 그것만 거래가 아니잖아요. 거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돈처럼 또는 현물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게 거래라는 기본적인 개념 속에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왜 자꾸 사전적인 의미를 갖다가 임의대로 축소시키냐 말이에요. 그건 아닌 거잖아요. 아니 지금 서정욱 변호사가 이 코인쟁이라는 것을 뭐 김남국 의원이 뭐 코인 거래했는데 이걸로 자꾸 착각하는 것 같은데 아니, 그게 아니고 착각하는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매도하는 거죠. 위키트리라는 김행 이 후보자가 운영했던 회사에서 성상품화에 좀 의혹이 있는 기사들을 실으면은 그것을 클릭을 하면은 코인 회사에서 코인을 준다 스팀 달러라는 그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 회사의 시스템 자체가 코인을 받는 거니까 이건 코인쟁이가 맞아요. 받는 걸 아니라고 하세요. 시스템 자체가 코인을 받게 돼 있는 건데. 예. 김유정 의원, 예. 하여튼 그 이제 코인과 무관한 그런 선정적이고 혐오 가득 차 있고 차별적인 그 기사 자체에 대해서 문제 지적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한 김행 후보자의 발언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언론 현실이라고 정말 무슨 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얘기하듯이 해버렸잖아요. 모든 언론이 차별적이고 혐오적이고 성차별적인 기사를 아무렇지도 않게 싣는 것이 언론의 현실인 것처럼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이 발언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저는 완전히 이거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기사에 대해서 그 기사를 계속해서 양산했던 그 회사의 대표로서 어떤 책임의식도 문제의식도 느끼지 않고 있다는 그 자체가 저는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는 뭐 있을 수 없는 전혀 부적절한 인물이라는 생각을 했고요. 거기에 따르는 그 코인 논란에 대해서도 본인 전혀 모르는 것처럼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저 코인쟁이 아니거든요. 뭐 이런 그 대답하는 그 태도 자체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 언론의 현실이다라는 그 말 한마디로 저는 김행의 모든 것이 드러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김유정 의원 이야기가 꼭 보태고 싶은데 이게 우리가 잘못 보면 어수룩한 사람으로 보이는데요. 나쁜 사람인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가부 장관 하겠다는 사람들이 여성 성상품화가 언론에 앞장서고 있다 그 이야기. 그거 당연한 현실 아니에요. 그거 없애라고 여가부 장관 만드는 건데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아무튼 참 의혹도 많고 논란도 많았던 후보자였지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청문회 때 도망가 버려서 더 논란이 이제 커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임명을 하려고 하니 이제 지금 민주당에서는 앞으로 이런 것을 막자 하는 그런 법안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김행랑 방지법 이런 이름이 나오는데 김행 플러스 주랭랑 해서 김행랑이라고 지금 이름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앞으로는 만약에 청문회를 하다가 제대로 하지 않고 청문 이탈을 하면 후보자를 사퇴한 것으로 간주한다. 뭐 이런 조항을 만들겠다고 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을 처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담을 거라고 합니다. 이런 법안이 만들어질지 궁금한데 관련된 내용을 한번 들어볼까요? 김행 후보자는 지난 인사청문회장을 이탈하고 끝내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행랑, 김행방불명이라는 초유의 사태는 각종 논란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듣고 싶었던 국민들과 국회를 모독한 행위입니다. 제2의 김행란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무너진 상식선을 바로잡고자 김행랑 방지법인 인사청문회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해당 법안은 후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인사청문회에 불참하거나 중도 퇴장하면 공직 후보자에서 사퇴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해서 청문회 주행랑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민주당의 도종환 의원 발언도 한번 들어볼까요? 아니 청문회 하는 중간에 고성이 오갈 수도 있고 또 대립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위원장이 거기 앉으라고 가지 말라고 가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냥 가버린 후보자는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뒤에 지금 아무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배짱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임명권자는 뭐 저기 대통령이니까 뭐 국회에서 뭐라고 하든 나는 임명 받을 테고 그리고 임명 받으면 난 장관이지 뭐 이런 식의 아나무인적인 태도는 국회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도 무시하는 거죠. 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민주당이 왜 이런 법안을 만들려고 하는지 여러분 충분히 들으셨는데요.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전주혜 원내대변인 발언을 들어보시죠. 민주당의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주랭랑 주장은 명백한 가짜 뉴스입니다. 민주당은 당초 여가부 장관 인사청문회의 개최 일정과 증인 채택을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비록 청문회 일정의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청문위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대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미 김행 반대라는 답을 정하고 들어왔습니다. 권인숙 위원장은 이재명 방탄당 입법 폭주당 출신답게 국민의힘 간사원을 한마디 상의도 없이 개회와 정회, 속개를 일방적으로 정했습니다. 김행 후보자는 위원장의 사퇴 종용에 따른 정회 이후 후보자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권인숙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선포하여 의사 일정의 합의가 안 된 속개에는 참석할 수도 없고 참석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자신들의 국회법 위반을 사죄하기는커녕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김행 후보자에게 주랭랑이라는 거짓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저 법안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먼저 이 표현부터 조금 따져보고 가고 싶습니다. 양문석 박사, 또 가짜뉴스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네. 가짜뉴스라고 하는 것은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 것,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일단 그 팩트 자체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네. 청문회 다 지켜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행 후보자가 청문회가 정식으로 끝나기 전에 나가서 안 돌아왔다. 이건 팩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거를 두고 주랭랑을 쳤다라고 주장하면 그건 억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이해가 되나? 가짜뉴스다. 왜 이 정부는 그냥 전부 가짜뉴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이 부분을 먼저 좀 짚어보고 싶어요. 일단 그 습관적이고 상습적으로 사용하는 정치 용어가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가 가짜뉴스, 하나가 방탄. 이 이야기가 국힘당에서 그 단어가 딸리고 표현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나와서 항상 쓰는 단어입니다. 상습적으로 하는 이런 허밍과 같은 그 단어가 바로 가짜뉴스 또는 방탄이다. 그리고 내용 없는 사람들이 저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억지, 주랭랑이 어떻게 억지입니까? 토끼인 거 맞잖아요. 김행 토끼다. 김행이 토끼다. 토끼인 거 맞잖아요. 뺑소니 친 거 맞잖아요. 도망간 거 맞잖아요. 이게 무슨 억지입니까? 지금 나는 앵커가 말씀하셨던 가짜뉴스다가 아니고 억지다라고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는데 억지다도 아니죠. 그냥 사실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또 방탄 저걸 또 방탄이라고 이야기하고 방탄 출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대변인 자체가 진짜 무식합니다. 방탄 출신당이라고 하는데 방탄 소속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소속당을 출신당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저렇게 무식한 사람들이 대변인을 하면서 뻑하면
가짜뉴스나 방탄을 갖다가 에라고 이야기하는 저런 사람들이 현재 대한민국 정치판에 서서 마이크 앞에서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를 하니 바라보는 우리가 저런 사람들의 발언을 놓고 평가 평론하는 것 자체가 자괴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서정욱 변호사도 아까 권인숙 위원장의 진행이 부적절했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셨는데 가짜뉴스다라는 이 표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그때 정확한 팩트는요. 원래 이제 장관은 하루 하죠 청문회. 총리는 이틀 합니다. 근데 김영희 후보가 아침 10시부터 11시까지 하루 다 했잖아요. 근데 위원장이 편파적으로 하니까 항의해서 이제 나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1시간이나. 옆방에서 1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국민의힘하고 김영희 후보자가. 그래서 이제 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계속 기다리는데 근데 차수를 갑자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하루 더 하자. 차수를 12시 넘으면 차수를 변경해야 되잖아요. 장관 후보자를 이틀 한 적이 없어요. 저는 하루 종일 다 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1시간 이상. 장관 후보자 이틀 한 적 없다는 것은 팩트를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합의 없이는. 그건 그렇죠. 이게 윤재욱 대표가 이야기했으니까. 합의 없이는 총리가 하루만 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일방적으로 사과 요구하면서 대기하고 있었고 도망간 건 아니잖아요. 주랭랑 친견하고 옆방에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차수를 변경했고 옆방에 있었던 거는 확인이 됩니까? 그건 윤재욱 원내대표 지금 주장이 그러니까 제가 확인을 못 해봤지만 국회에 있은 건 아니에요. 윤재욱 대표가 오늘 이게 신문에 이렇게 보도가 돼 있고요. 자 여기서 어차피 이게 법리학에 넣었으니까 저는요 항상 이 역사는 되풀이되고 민주당이 만년 야당만 할 거 아닙니다. 민주당이 항상 몇십 년 동안 야당만 할 겁니까? 좀 있으면 이게 민주당이 정권 교체하면 민주당 후보도 장관 후보로 놓을 거예요. 그러면 정당하게 자료 제출 안 해가 3년 이하의 징역을 하면 그러면 이게 옛날에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때 민주당 후보는 모든 자료를 흡족하게 다 냈습니까? 이거 엄청나게 정쟁이 생길 거예요. 저는 법안을 만들려면 내가 여당이다. 항상 역지사지해서 제대로 이게 법안을 여야 합의로 만들어야지 지금 제도가 문제는 있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이게 민주당이 지금 상황만 가지고 법 만들 게 아니고 본인이 여당이다. 이런 생각으로 법을 만들어야 된다. 제가 서변한테 이야기 완전 정면적으로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면 내가 야당이라고 생각하고 법을 만들어야 돼요. 국회는. 왜? 국회라는 존재 이유 자체가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되는 조직이지 여야를 따져가지고 나는 여당이기 때문에 정부를 편들어야 된다. 그래서 망한 게 민주당이에요. 민주당이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 때 편들고 그래가지고 망했는데 어떻게 지금 여당 상황 때를 가정해서 법을 만들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국회는 실제로는 정부의 비견에서 늘 야당이어야 된다는 것이 저는 근본적인 생각으로 존재하는 것이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회 본연의 자세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거는 이제 좀 깊이 보면 헌법 불일치 상황인데 국무위원을 청문회 하면서 국회 동의권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헌법에. 이거 사실은 개헌 상황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일개 장관이면 모르겠는데 국무위원이란 말이에요. 저기 한동훈이 늘 깐죽거리면서 국무위원을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국가의 모든 일을 총관장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제청권과 동의권을 주지 않는 헌법상의 문제가 있고요. 이게 개헌이 어렵다면은 관행적으로라도 이런 식으로 저는 여야의 문제를 넘어서서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채택되지 않았는데 임명한다면은 해임 건의안을 내는 국회 관례를 만드는 것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역할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때 장관급이 임명 동의 안 받고 한 게 36번입니다. 그럼 이게 우리 행정부가 존속할 수가 없어요. 국회가 다수당의 숫자를 가지고 무조건 반대하는데 어떻게 행정부가 존립할 수가 있습니까? 36번이에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18번이고 지금 현재 임명한 게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그 서변 웬만하면 비판 안 하는데 지식이 짧으셔서 그런데 미국 같은 데는 다 운영 잘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의원들한테 야당 의원한테 개별 전화 다 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행정부 입법권도 없죠. 행정부의 예산권도 없죠. 그래도 나라 잘 돌아갑니다. 결국은 대통령의 기본 자질과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인정하려고 하는 태도의 문제예요. 이거는. 서변. 무조건 반대한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뭐 서변이야 뭐 이완용 워낙 좋아하니까 존경하니까 뭐 전용도 존경하는 서변 입장에서 뭐 이완용을 미워하겠어 원균을 미워하겠어 그래서 그건 이해는 해.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 대부분의 국민적 정서는 한일전을 할 때 가위바위보를 또 한일전은 져서는 안 된다라는 게 국민적 대부분의 정서고 서변 같은 이제 독특한
그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제외하고 그랬었을 때 그 국민들은 이유가 되는 거예요. 친일을 했다거나 그 다음에 일본의 앞잡이를 했다거나 그 다음에 친일을 한 자를 칭송했다거나 하면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반대하는 이유가 명확하죠. 그러면 주식 타킹을 했다거나 그죠? 주가 조작을 했다거나 표절 논문을 썼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문제를 삼는단 말이에요. 그럼 무조건 반대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톡 꼈단 말이야. 그런데 옆방으로 톡 꼈어. 톡 껴서 자기들끼리 히득거리고 있었어. 민주당 국회의원이 옆방에 찾아가 가지고 들어와라 라고 설득을 하러 갔는데 지들끼리 무용담을 하면서 잘 톡 껴서 하면서 히득거리고 있었어. 그리고 끝내 안 돌아왔어. 그럼 이게 톡 낀 거야? 안 톡 낀 거야? 톡 낀 거야? 거북이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정확하게 서변이 나는 판단해줘야 된다고 생각해. 저는 그리고 나는 앵커한테도 좀 불만이 있어요. 예, 말씀하십시오. 박진영 그 부원장이 한동훈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왜 제재를 안 해? 양문석이 한동훈이라고 하면 왜 장관자 안 붙이냐고 그 지적을 하시면서 박진영이가 한동훈이라고 할 때는 왜 제재를 안 하셔요? 한동훈이는 장관 안 붙여도 되나요? 제재를 하려고 했는데 양문석 박사가 끼어들었어요. 근데 제가 반박을 해야 되는 게 저는 원균을 존경하는 게 아니고 이순신을 존경해요. 그다음에 이완용 존경하는 게 아니고 안중근 의사를 존경합니다. 그거는 제가 반박해요. 제가 안중근 의사와 이순신을 존경하지 원균하고 이완용을 존경하지 않아요. 잘 고쳐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순신과 안중근을 존경하는 서 변호사께서 왜 그 반대 얘기하고 있는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이렇게 비판을 한 번도 안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이 여성부 장관 인사청문회 할 때 저는 그래도 아무리 여당이지만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될 책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도 최소한의 견제와 또 문제가 많은 것에 대해서 비판을 어느 정도는 좀 해줘야 되잖아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김행 후보자가 한 얘기 전부 다 사실이지 않느냐, 가짜뉴스라고 그러더니 수사 대상이다라고 얘기했던 김웅 의원 정도를 사보임시켜서 청문회에 들어가서 조금 바른말하게 했으면 조금 면이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한결같이 방어하느라 급급하고 제가 보니까 이게 평양으로 갈 줄 알고 제대로 이 인사청문 준비도 안 했더라고요. 질의를 제대로 준비 안 했어요. 그래서 버벅거리는 의원들 굉장히 많았고요. 그런 점에서 갑시다라고 이렇게 선동해서 했던 지성호 의원 같은 분 80년대생이던데 굉장히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뭘 배웠는지. 그리고 그렇다라고 해서 따라 나간 김행 후보자는 더 할 말 없어요. 인사청문회법이 만들어질 즈음에 사실 모든 경우의 수를 상정해서 법을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법안에 들어있지도 않잖아요. 장관이 도망갈 거라고는 청문회 하다가 후보자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경우의 수에 늘 수도 없었기 때문에 청문회법에 그런 거를 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우리가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을 이 정권에서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구나 라는 것 때문에 이제 법 개정안 만들겠다고 하는 것인데 윤핵관 장제원 의원은 올 3월 22일 날 행안위원장 시절이죠. 전체 회의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자리에서 나갔다고 그 회의장 떠났다고 얼마나 큰 소리 치면서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니까 호통치고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것도 미리 사전에 위원장이 양해를 해준 거였어요. 정개특위가 5시에 열리니까 이석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양해를 구한 거였는데도 본인 잊어버리고 얼마나 난리를 쳤습니까? 위원장 허락 없이 일어나서 나간다고. 그랬는데 인사청문회 도중에 나간 김행 후보자를 감싼다는 게 이게 정말 부끄럽고 민망한 일 아닙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한번 돌아보세요.